안녕하세요. 한국어 알파벳, 바로 이 한글의 비밀을 저와 함께 풀어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거나 K-팝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저 글자들을 내가 직접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바로 오늘 여러분은 그 멋진 첫걸음을 저와 함께 떼보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딱 보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 선, 네모들이 막 얽혀 있는 게 꼭 풀어야만 하는 어려운 암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한국어는 어렵겠다 하고 지레 겁을 먹곤 하시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첫인상이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복잡해 보이는 문자 체계의 기본 원리를 바로 지금 여기서 단 몇 분 안에 배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거짓말 같으신가요? 한글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됐어요. 애초에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한글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글은 수백 년에 걸쳐서 그냥 저절로 생긴 그런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 위대한 왕에 의해서 발명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 중 하나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15세기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글을 몰라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도 법을 알지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깊이 안타까워하셨죠. 그 당시에 글이라는 건 지배층만 쓴 한자였는데 이게 배우기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글을 읽고 쓸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결심합니다. 내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 하고요. 세종대왕의 목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깨우치고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게 하라. 와, 바로 이 창제 원칙이 오늘날 여러분이 이 문자를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우리 편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한글입니다. 기본 자음이 14개, 그리고 기본 모음이 10개, 각 이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글자들이 어떻게 소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지 그 과학적인 설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곧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소리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 바로 기본 자음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14개의 글자만 제대로 익히면 한국어 소리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하나씩 아주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가 각 글자의 이름과 소리를 아주 천천히 여러 번 발음할 테니까요. 잘 듣고 편안하게 따라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전혀 없어요. 첫 번째 글자는 바로 이겁니다. 기억. 이름은 기억이라고 해요. 소리는 영어의 G나 K랑 비슷한데요. 게임할 때 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기억, 기억. 다음 글자는 니은입니다. 이름은 니은, 소리는 N소리, 노즈 할 때 느 소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니은, 니은. 세 번째는 디귿입니다. 이름은 디귿, D나 T 소리가 나는데요. door 할 때 드 소리와 비슷해요. 디귿, 디귿. 이번 글자는 리을입니다. 이름은 리을이고요. 이건 영어의 R과 L 사이에 아주 부드러운 소리예요.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댔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죠. 리을, 리을. 다음은 미음. 이름은 미음이에요.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었다가 떼면서 내는 M 소리. 멈 할 때의 무 소리입니다. 미음, 미음. 자, 잠시 숨 한번 고르고요. 계속 가볼까요? 다음 글자는 비읍입니다. 이름은 비읍. 비나 피와 비슷한 소리가 나요. 버스의 부 소리 같죠? 비읍, 비읍. 이번엔 시옷입니다. 이름은 시옷이고요. 이 사이로 바람이 살짝 새는 듯한 S 소리예요. 스네이크 할 때 스 소리. 시옷, 시옷. 이 글자는 정말 특별해요. 이응인데요. 이름은 이응입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아무 소리가 없는 빈자리 역할만 해요. 그런데 단어 끝에, 즉 받침으로 올 때는 싱 할 때의 NG 소리가 난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응, 이응. 다음은 지읒입니다. 이름은 지읒이고
제이 소리가 나요. 점프할 때 즈 소리입니다. 지읒, 지읒. 좋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다음은 치읓. 이름은 치읓이고요. 철치할 때 CH 소리입니다. 지읒보다 바람이 더 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죠. 치읓, 치읓. 크. 이름은 키읔입니다. 킹 할 때 K처럼 아까 배운 기억보다 훨씬 거센 크 소리예요. 크, 키읔. 트. 이름은 치읓이고 테이크 할 때 T처럼 디귿보다 거센 트 소리입니다. 트, 티읕. 프. 이름은 피읍입니다. 펄티할 때 P처럼 비읍보다 거센 프 소리죠. 프, 피읍.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흐입니다. 이름은 히읗이고 햇 할 때 H 소리가 나요. 흐, 흐. 어떠셨어요? 이게 바로 한글의 기본 자음 14개 전부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음이 소리의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배울 모음은 그 뼈대에 살을 붙여서 하나의 완전한 소리를 만드는 말 그대로 음절의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의 모음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철학이 담겨 있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한글의 모든 모음은 딱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에서 시작돼요. 둥근 하늘을 상징하는 점, 그리고 평평한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 으, 마지막으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 이. 이 세 가지 기본 모양이 서로 만나고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모든 모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로로 쭉 뻗은 선, 이는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발음도 영어 비트의 이처럼 입을 양옆으로 길게 늘려서 이 하고 소리내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선 으는 넓고 평평한 땅을 나타내죠. 이 소리는 영어에는 없는 조금 독특한 소리인데요. 입을 으 하고 평평하게 벌린 상태에서 목 안쪽에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제 기본 모음 10개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음은 아입니다. father의 A처럼 입을 시원하게 벌리면서 아 하고 소리 내는 거예요. 아. 다음은 야, 야드처럼 들리죠? 야라고 발음해요. 가만히 모양을 보면 아까 배운 아에 짧은 선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바로 이 짧은 선이 Y 소리를 더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야. 이번엔 선의 오처럼 어라고 소리내요. 아보다는 입을 좀 더 오므린 상태에서 내는 소리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여. 맞아요. 연의 요처럼 여라고 발음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에 짧은 선 하나가 추가된 모양이죠. 여. 자, 이번엔 오입니다. 오크의 오처럼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오라고 소리내세요. 오.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요. 그렇죠. 요크의 요처럼 요라고 합니다. 오의 Y 소리가 더해진 거죠. 요. 다음은 우. 스푼의 우처럼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우라고 발음합니다. 우. 그렇다면 퓨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유의 유처럼 유가 되겠죠. 유. 그리고 아까 봤던 으. 영어엔 없는 독특한 소리, 으입니다. 입꼬리를 양옆으로 당기면서 으 하고 소리 내보세요. 으. 마지막으로 이. 비트의 이처럼 입을 옆으로 길게 늘려서 이 하고 소리 내면 됩니다. 이. 자, 이제 진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자음과 모음이라는 레고 조각들을 어떻게 합쳐서 우리가 실제로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만드는지 그 조립 설명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글의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규칙이 나옵니다. 영어처럼 알파벳을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한글은요,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하나의 정사각형 음절 블럭 또는 하나의 글자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까 배운 그 특별한 친구, 자음 이응이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의 모든 음절 블럭은 무조건 자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 이처럼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자음 이응을 첫 자리에 딱 놓아주는 거예요. 이때의 이응은 소리 없이 자리만 채워주는 플레이스 홀더인 셈이죠. 음절 블록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 딱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모든 블록은 무조건 자음으로 시작한다. 둘째, 모음을 추가하는데요.
아나 이처럼 세로로 길쭉한 모음은 자음의 오른쪽에 붙입니다. 셋째, 오나 우처럼 가로로 길쭉한 모음은 자음의 아래쪽에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침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자음이 있다면 그건 항상 블럭의 맨 아래에 놓아주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 손으로 직접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쥐 소리를 내는 자음, 기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아 소리를 내는 모음, 아를 추가해 볼게요. 아까 아는 세로로 긴 모음이었죠? 그럼 방금 배운 규칙에 따라서 기역에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오른쪽에 딱 붙이는 거예요. 짜잔, 보세요. 이렇게 기역과 아가 결합해서 가라는 완벽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제 여러분은 가라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간단하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배운 모든 걸 종합해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예시예요. 이번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글자를 만들어 보죠. 자음 느로 시작합니다. 이번엔 가로 모음인 우를 써볼게요. 규칙에 따라 느의 아래쪽에 붙입니다. 그럼 누가 되죠. 여기에 마지막 자음, 즉 받침으로 느를 맨 아래에 추가하면 바로 눈이라는 글자가 완성됩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재밌죠? 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한글을 읽는 기본 원리를 모두 마스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얻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여러분은 방금 배운 그 글자들만으로도 실제 한국어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 가구는 우리가 만든 가와 그 플러스 우로 이루어진 구를 합친 단어로 furniture라는 뜻이에요. 또 아이. 아이는 소리 없는 이응과 모음 아 그리고 이가 합쳐져서 child라는 의미가 되죠. 어때요? 이제 한국 식당 메뉴판이나 노래 가사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한국어 여정에 도움이 될 정말 중요한 꿀팁 몇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이제부터 로마자 표기에 의존하는 습관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한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졌으니까요. 둘째,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한국어에는 영어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소리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타자 치는 법을 꼭 배우세요. 요즘 세상에서 소통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빠른 기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글이라는 정말 놀라운 문자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자, 그 열쇠로 어떤 문을 가장 먼저 열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K-pop 그룹의 노래 가사? 아니면 간단한 한국 동화책? 여러분의 진짜 한국어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You are doing great. Don't stop. Subscribe and watch the next video.